뭐 거기 몇 사람 있어.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냥. 김대남 전 행정관도 언급했던 십상시, 여사 라인. 누군가는 한남동 7인회로 불렀고 한 신문은 이른바 7간신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한남동 7인회는 들어본 적 없다면서도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자,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도곡동 7인회나 잘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 도곡동 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님께 궁금해요. 그 도곡동 모임의 참모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고 한 대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한남동 7인회는 7명보다 더 많다. 도곡동 7인회는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반박한 친한계 최고위원. 과연 여론은 어느 쪽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네, 한남동, 도곡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도곡동 7인회는 없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네, 저는 저 실체가 보도 뭐예요?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도곡동에 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네. 당 대표 부실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근데 도곡동 7인회가 있다면 제가 모르는 도곡동 7인회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전 뭐 스스로 자문해 봤어요. 저도 처음 듣고요. 우리 당에서 도곡동 7인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백브리핑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기자 여러분들 도곡동 7인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기자분들에게 물어봐도 사실 우리가 기자들이 가장 그 정치 이 밑바닥에 돌아가는 얘기를 잘 아는 분들인데 처음 들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남동 7인회라는 어떤 그 프레임이 잡히니까 그것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도곡동 7인회 이런 예. 참모 조직을 그럴싸한 이름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보고 한동훈 대표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고 정광재 의원은 실제 도곡동에서 한 대표 만난 적 없으세요? 뭐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2인회는 되네요, 그러면. 그러나 도곡동 7인회라는 조직 자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오늘 한동훈 대표도 반박을 했고요. 김희정 의원님, 그런데 이게 여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거 분열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일각에서는 심리적인 분당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집권 임기 대통령 임기 지금 절반이 아직 안 지났는데 이렇게 여권 내부가 자중질환인 것도 처음 목도하는 광경인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그 비대위 비비대위 하면서 계속해서 집권 여당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대위 체제로 갔던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이었는데 지금의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로 참 희한한 광경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이제 도곡동 7인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특별한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소위 친한계 측근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크게 막 이렇게 의논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네. 오히려 도곡동 7인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집권 여당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오히려 들거든요. 다행이다. 네, 오히려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의중도 들어보고 오히려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한남동 7인회는 뭐 7인회다, 뭐 7간신이다, 뭐 십상시다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대통령실 외에는 부인하지 않아요. 저희도 야당이지만 오래전부터 기자들 통해서도 들은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공적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 그다음에 뭐 양정철 비서실장 이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이미 그때 목도했잖아요. 네. 비서실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거론된 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해명이 나왔는데 비서관들이 나서가지고 검토했다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엇박자를 통해서 비선이 존재하는구나. 박근혜 정부 때 정호성 문고리 3인방에 했던 비서관을 데려다 쓰다니 전수받았나? 문고리 이거 노하우를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비서는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비근한 예로 이 부속실 만드는데 대통령실에 돕는 사람들 다 모아서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많더라. 네. 그러니까 메모드급으로는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과연 대통령실 내에서 권력 서열이 누가 가장 높은가 이런 것들도 엿보이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해명 반박을 아까 한 것은 들었고 한남동 라인에 더 많은 인원이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한남동 7인회가 더 많은 인원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용남 의원님, 한남동 7인회는 들어보셨어요? 글쎄 한남동 7인회라고 뭐 7명을 거론하는 거는 최근에 들은 것이고요. 예.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모 비서관, 모 행정관 누구누구 이름 이렇게 열거되면서 여기가 이른바 여사 라인이다 이런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그중에 뭐 누가 제일 측근이고 누가 뭐 가장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는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게 다른 정권에서는 참 볼 수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5년 단위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정권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영부인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건 이번이 처음이고 더군다나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라는 이른바 최순실 문제로 엄청나게 큰일이 터졌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 누구냐가 그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영부인의 비선 라인이 누구냐 그러네요. 이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참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논란은. 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한남동 7인회로 지목되는 인물들. 이모 비서관, 김모 비서관, 최모 비서관. 여기까지는 알 것 같아요. 강모 선임 행정관도 알 것 같고 김모 행정관, 황모 행정관, 강모 전 비서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이른바 지라시, 받은 글이 돌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일 의원? 네, 저는 저 명단을 보면서 뭐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신빙성 있다. 예, 인사 라인을 대통령실 인사 라인을 통해서 예. 지금 저 명단 중에 보면은 인사비서관도 있고 인사비서관실에 행정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2명이나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사비서관이라는 분은 그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올 1월에 갑자기 인사비서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래 인사비서관 위에 인사기획관이 있었는데 이 인사기획관 자리가 24년 6월에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비서관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비서실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번에 그 선거 끝나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요. 근데 이원모 비서관은 내 부인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또 친밀한 사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 공직기관 비서관은 인사 검증을 맡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사비서관, 인사 추천을 받아서 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인사비서관 자리,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공직기관 비서관 자리가 몽땅 다 김건희 여사하고 연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단 말이죠. 그러니 그 대통령이 한때 그 친일파 기관장 임명과 관련돼서 문제됐을 때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나는 1순위로 올라오는 사람 그냥 임명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1순위를 누가 올리는 거겠습니까? 인사비서관실과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운용되는 그런 라인에 의해서 실제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고 있으면서도 용인을 하는 것인데 그 용인을 하는 이유는 인사가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수백 수천 자리거든요. 저도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인사를 해봤는데 인사가 정말 힘듭니다. 인사는 고민의 끝이 없습니다. 그 고민을 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 그걸 누가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저 명단을 보고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몇몇 언론들이 인사 기사를 썼는데 단독 새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 저렇게 나갔죠. 문정부 출신 파격 죄송합니다. 발탁입니다. 박탈 아닙니다. 발탁. 네. 저렇게 나갔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실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당시에 했고 그런데 대통령실 모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 검토된 바 없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내에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때도 이른바 한남동 7인회 지금으로 따지자면 혹은 김여사 라인이 뭔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조직이든 그 조직이 생기면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무와 관련한 일은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인사와 관련한 일은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홍보와 관련한 일은 홍보수석실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인사수석실이나 아니면 뭐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공적 그 체계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은 신빙성을 기자들이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갔을 때 공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기자들이 받아들여서 기사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정치부 소속인데 사회부장이 정치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부장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이건 정상적인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예.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해명과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 차죠. 당시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보도들이 나올 때 그때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7인회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로 부른다는 뭐 한남동 라인 7명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황모 행정관 이름이 이제 많이 오르내리는데 네. 윤 대통령 부부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라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 때 서로 엇박자가 났잖아요. 공식 라인과 또 다른 어떤 비서관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입장이 달랐고 서로 주장이 달랐던 것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바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어떤 그 쇄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 황목 씨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굉장히 편한 관계이고 가족처럼 대해서 그 소개 이야기까지 다 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 녹취록에도 등장하고 명태균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황모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뒷좌석에서 대통령과 함께 가면서 뭐 별 얘기 다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돈독한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도 어떤 정권에도 왕수석도 있고 왕실장도 있고 그랬어요. 청와대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저는 왕행정관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 황모 씨가 이를테면 그 속한 비서실 내에서 수석이나 또는 비서관이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 결정의 방향이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왜곡이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그렇게 친숙한 사이고 뭐 삼촌, 작은 엄마 이렇게 부르는 관계라는 게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일 텐데 저희보다 더 먼저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국정농단이고 왜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또 비단 이 황모 씨뿐만이 아니라고 하고 7명이다 10명이다 넘는다 전 비서관들까지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공적 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게 비선 라인이고 국정농단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고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잘못했다는 얘기나 사과 없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 이게 문제 해결이 되겠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네. 자, 그래서 정광재 위원님. 예. 이제 독대가 이뤄지겠죠. 그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과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제안 혹은 쓴소리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뭐 계획하고 있겠죠. 대부분 다 얘기된 거 아닌가요? 예. 뭐 그걸 왜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런 예. 얘기들을 친윤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는 네. 한동훈 대표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 비공개적으로 해서 이게 잘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시도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결하기에는 이미 뭐 선이 좀 많이 넘어간 것 아니냐라는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독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때 뭐 전 인상 깊게 읽은 인터뷰 대목이 이겁니다. 자신이 그 불편해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순간에 그 분위기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지는 않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뛰어내리겠다. 이런 말까지 하신 걸 보면 아마 그런 마음은 이미 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도 지켜보고요.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라인만 있을 뿐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